현재 삼각 수렴의 가능성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고, 곧바로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8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9월 18일 수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은 빨간색 양봉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파란색 음봉이기도 하고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죠. 자, 지금 모습을 보자면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현재 삼각 수렴의 가능성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고, 곧바로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결국엔 어찌됐든 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삼각 수렴의 폭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단기 하락 조금 줬다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삼각 수렴의 시나리오가 더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FOMC 회의가 진행 중에 있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삼각 수렴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곧바로 치고 올라가는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살짝에 눌렸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곧바로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영상과 2부 영상 순서 잘 봐주시고 댓글에다가도 고정으로 제가 타임라인 적어 드릴 겁니다. 영상은 한 번 정도는 풀 영상으로 빠른 배속으로라도 봐주시고, 필요한 종목들 장 시작되고 나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까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삼각 수렴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위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삼각 수렴의 하단 라인에 가격대는 이 갈색선 121선 가격대입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108달러가 최하단 라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걱정 없이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 살짝의 조정 나오더라도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속되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와 다르게 쌍바닥 패턴의 모습으로 올라와 주고 있죠. 어제도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배당금도 전분기 대비 10% 인상된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제가 쌍바닥 패턴의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470달러 바라보시면서 가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쌍바닥의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고, 아마존닷컴도 쌍바닥의 바닥 부근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살짝의 눌림 줬다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닷컴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목표가 200달러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반등 나오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을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번 기회에 상단 라인을 뚫어 주어야 메타 같은 경우는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뚫는 것은 시간 문제죠. 메타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아이온큐 참 많이 들고 있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달러 부근이 깨지지 않는다
한다면 그대로 가져가 주시라고 언급해드렸죠. 지금 한 7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라인 초록색 선 61선을 일단은 뚫어주었습니다. 이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한 2, 3주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완벽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직은 아이온큐 1단계 부근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다시 눌릴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온큐 가지고 계신 분들도 7.5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쌍바닥의 상승 추세에서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번 주에는 살짝의 조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또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델타 에어라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에어라인스 매매 굉장히 쉽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에어라인스 상승하는 초반에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4.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강하기 때문에 델타 에어라인스 가지고 계신 분들 살짝의 조정 나오더라도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하락 추세 마무리 후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죠. 현재 약 일주일 동안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 지지 후 반등, 지지 후 반등, 지금도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니까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바닥 구간 다지면서 어제 8% 가까운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죠. 지금 약 일주일 동안 1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번에는 이러한 바닥 구간 깨지 않으면서 초록색 선 61선까지는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충분히 중기지표, 장기지표가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 선 61선까지는 한두 달 안에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5달러 바라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SND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DC 지금 차트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크게 봤을 때 3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신규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마무리 후에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어제 또다시 신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0.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상승 추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도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릴 수 있지만 조금 눌리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다 보니까 그대로 무시하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가 지금 약 3달 동안 하락 추세를 보여주어 왔는데 쌍바닥의 모습으로 반등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초록색 선 61선까지 올라와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한 2, 3주 지지를 해주는 것이죠. 자, 지금 구간에서는 5일 동안 연속 상승을 보여주었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릴 수도 있어도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마무리하고 지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70달러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해주었고, 저점을 올리면서 또다시 지지를 해주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나이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76달러 비중 축소 라인 정해두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할 때부터 매수 타점 많이 공유해 드렸었죠.
반등할 때도 계속 보아가게 해드렸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 목표가 보고 있던 이 파란색 선 라인 찍고 어제 살짝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TMF 지금 충분히 조정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한 60달러까지는 조정을 보여줄 수 있겠고, 그 뒤로 또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파란색 선 연말까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뚫고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선 21선까지 살짝의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고, 그러한 기간은 이번 주에 조정, 다음 주에 다시 지지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대로 봤을 때 지금 노란색 선 21선이 32달러니까 32달러까지는 또다시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영상에서는 테슬라, TQQ, FNGU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종목 순서들 잘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2부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